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의 공개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가운데 각종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캐스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앞서 공개한 캐스퍼 차량의 실내 예상도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현대차 캐스퍼의 실내 예상도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댓글을 살펴보면 수동 모델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많이 보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캐스퍼는 수동 모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캐스퍼 이야기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 캐스퍼의 파워트레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수동 변속기 모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동 모델이 사라지는 이유로는 적은 수요성과 낮은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 수동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수동 모델은 제한된 옵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동 모델을 포기하고 자동 변속기 모델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실상 제조사 측에서도 수동 모델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수동 모델은 비인기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차를 파는 과정 역시 소비자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현대차 캐스퍼와 같은 경차인 모닝의 경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수동 변속기와 LPI 모델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카파 1.0 TCI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탑재됐던 1.0 가솔린 터보 레이의 경우 전체 판매 비중이 5에서 7% 수준에 불과하여 결국 판매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판매 부진과 수익성이라는 이유로 LPI 엔진과 수동 변속기 옵션을 삭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나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더더욱 좁아진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결국 현대차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LPI 모델과 수동 변속기 모델은 출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현대차 캐스퍼의 경우 파워트레인은 총 두 가지가 출시가 되며 레이와 동일한 1.0 MPI 모델과 스토닉에 장착된 1.0 터보 GDI가 적용되어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1.0 MPI 모델의 경우 앞서 출시한 기아 레이에 적용된 엔진과 동일하며 개선된 1.0 MPI 엔진을 통해 연비 효율을 2.4% 향상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현대차 캐스퍼도 기아 레이와 비슷한 연비이거나 그 이상의 연비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1.0 터보 엔진의 경우 이미 앞서 출시되었던 스토닉 2019년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토닉의 경우 최고 출력은 120마력과 함께 7단 DCT가 적용되어 빠른 변속감을 제공했었지만 현대차 캐스퍼의 경우 7단 DCT가 아닌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 만큼 최고 출력 120마력을 보여준 스토닉보다 낮은 100마력과 최대 토크는 17.5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수동 변속기는 미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기아 모닝과 레이와 동일한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물론 5단 자동 변속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적어도 올해는 5단 자동 변속기는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차임에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터보 차량이 출시가 된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터보 모델들을 판매 종료시킨
기아 모닝과 레이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자칫 캐스퍼 또한 수요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유로 해당 모델의 판매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차량의 터보 모델을 어떻게 상품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흥행을 이룰 수 있을지, 또는 결국 모닝과 레이처럼 단종에 이르게 될지는 앞으로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제조사 측은 사전에 수요 예측을 통해 미리 생산 일정을 만들고, 또 생산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파워트레인별 차량을 생산을 합니다. 현대차 캐스퍼 또한 이와 같이 생산 일정에 맞춰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는데요. 현대차는 캐스퍼 차량의 터보 차량보다 일반 1.0 가솔린 차량의 생산 비율을 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본격적인 생산은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생산되는 물량의 경우 전시 차량 및 시승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현대차 캐스퍼의 생산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대차 캐스퍼의 파워트레인은 터보 모델과 가솔린 모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생산 비중 역시 터보 모델 대비 약 2배가량이 많은 가솔린 모델이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현대차 캐스퍼의 월 평균 생산량 또한 급격히 생산량이 늘어나는 10월 달을 기점으로 월 평균 생산 대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약 월 평균 5,000대 수준의 현대차 캐스퍼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대차 캐스퍼의 폭발적인 인기는 과연 경이로운 판매 실적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경차 시장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동안의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경차 시장, 그리고 다양한 상품성을 갖춘 소형차 시장, 이 두 갈림 속에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겁니다. 최근에서야 경차 혜택을 강화시킨 법안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경차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